오늘의 건강 알짜배기. 난소암, 유방암 등의 각종 암과 치매, 당뇨, 혈관 질환까지 부른다는 이것. 우리 가족이 먹고 있다면 큰일이겠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가공식품.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대 연구팀이 UK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40에서 69세 성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와 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전체 암 발병률이 2%, 난소암 발병률이 19% 증가했고요. 사망률은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초가공식품 소비가 10% 늘어날 때마다 전체 암 사망률이 6%, 유방암 사망률이 16%, 그리고 난소암 사망률이 30%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아진 이유는 식품을 고온으로 처리하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나 인공 첨가물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을 했고요. 특히 난소암과 유방암의 위험이 큰 이유는 초가공식품이 에너지 밀도가 높고 다량의 설탕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초가공식품이 도대체 무엇이냐 궁금하시겠죠? 초가공식품은 원재료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없고 방부제, 기름, 설탕, 소금, 색소, 향료 등의 첨가물이 포함된 식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공육, 도넛, 냉동피자, 흰빵, 쿠키, 전자레인지용 즉석식품, 탄산음료 등이 대표적인 초가공식품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또는 우리 집은 집밥을 자주 해먹으니까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서 바로 익힐 수 있는 냉동식품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세지, 햄 또는 건강식처럼 보이는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흰 빵 등등, 그리고 색소나 향료가 포함된 식재료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생각보다 초가공식품은 우리의 식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초가공식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식품을 가공하는 단계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이 기준만 명확하게 아셔도 우리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초가공식품을 덜 먹을 수 있게 가정에서 조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나누는 기준은 상파울로 보건대학의 카를로스 몬테이로 교수가 개발한 노바 식품 분류 체계로 가공식품을 나누는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군, 비가공식품, 최소 가공식품. 이 비가공식품은 가공이 전혀 되지 않은 신선식품 그대로를 말합니다. 최소 가공식품은 자연식품에서 먹지 못하는 부분을 제거한 당이나 염분, 첨가물을 넣지 않고 만든 식재료들이죠. 예를 들어 저온 살균 우유, 냉동과일, 냉동채소, 말린 생선, 100% 과일 주스, 무가당 또는 무첨가 요거트 등이 있습니다. 2군 가공식재료. 최소 가공식품으로부터 추출이나 정제를 통해 만들어진 식재료를 말합니다. 주로 양념이나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를 말하고요. 예를 들어 버터, 식용유, 설탕, 꿀, 식초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3군 가공식품. 여기서부터는 가공식품인데요.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조림 가공이나 훈연, 숙성, 발효의 가공 처리를 한 식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나 과일을 당절임했다거나 또 조미를 가한 견과류, 훈연 또는 염장한 육류나 생선, 생선 통조림, 치즈, 빵, 맥주, 와인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음 4군부터가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산업적인 공정을 통해 철저하게 가공된 식품을 말하고요. 자연식품을 지방, 당질, 단백질, 섬유질 등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화학적 처리를 거치고 다른 첨가물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가당음료, 과자, 햄, 아이스크림, 빵이나 라면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초가공식품이 위험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이 많이 될수록 칼로리, 지방, 당류, 나트륨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식품에 속하는 토마토 생것, 그리고 가공식품에 속하는 토마토 통조림, 퓨레, 그리고 초가공식품인 소스, 케첩 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자연식품과 초가공식품 사이의 수치가 칼로리와 당류는 거의 6배에서 10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류와 칼로리는 높아지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높아지게 되고, 같은 조건에서 초가공식품은 비가공식품보다 당류와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체중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고혈압, 고혈당, 고혈중 지질 등과 같은 위험이 커집니다. 심혈관 질환, 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의 발병률 역시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초가공식품 섭취가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연관성도 입증되었는데요.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을수록 우울증 및 불안 증상의 확률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무심코 섭취하게 되는 초가공식품이 우리 가족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연식품과 초가공식품을 분별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초가공식품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놀라 에너지바, 프로틴바, 섬유질이 많은 비스킷 또는 시리얼, 단백질 쉐이크 등이 있습니다. 대개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선택하는 식품들이죠. 식사를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또는 특정 영양 성분을 집중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고르는 음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초가공식품을 피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영양 성분표가 간단한지 복잡한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감미료, 안정제, 방부제 성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식품 라벨은 빽빽하게 채워지죠. 이런 것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하신다면 온갖 첨가물과 방부제가 들어있는 단백질 쉐이크, 프로틴바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삶은 달걀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피해야 할 감미료는 디소르비톨, 사카린 나트륨, 아세설팜 칼륨, 자일리톨,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효소 처리 스테비아 등이 있고요. 피해야 할 안정제로는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스 칼륨, 변성전분, 데이드로 초산 나트륨, 벤조산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신선식품에도 방부제가 들어있다면 초가공식품이 되어버리고요. 사람이 직접 만든 게 아닌 공장에서 만든 음식은 초가공식품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불어 간편함을 추구하는 냉동식품, 레토르트 식품들도 가정에서 즐겨 찾기 쉬운 초가공식품의 대표적인 예시이니 냉동식품들을 주의하십시오. 간편하다고 해서 냉장고에 이런 식품들을 쟁여놓고 드신다면 최대한 가공이 덜 된 자연의 식품들로 식습관을 고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샐러드, 직접 만드는 나물 반찬, 현미밥, 과일 등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초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발병률은 현저히 줄어드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건강알짜배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